시청자 여러분, 비가 이렇게 소낙비처럼 붉은 비가 왔으면 냇가에 물이 조금 철철 넘칠 텐데, 이슬비 마냥 이렇게 가랑비가 오기 때문에 그렇게 냇가에 물이 많이 차지 않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보고 계시는 썸네일에는 듣기 거북스러운 말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한국 언론에 대한 것을 좀 심층 다루겠습니다. 오늘 방송을 하기 위해서 북한에서 김일성 대학의 선전선동부에 계시다가 2000년 중반에 한국으로 탈북하신 분, 그리고 북한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분하고 장시간 통화를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시는 썸네일에 한국 언론 부정선거 취재 거부 씨앗 심기 때문인가,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탈북자들을 통해서 여러분 이미 많이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오늘은 북에서 실제적으로 계셨던 분하고 심층 대화를 하고 확신을 얻고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지난 4월 10일 날 본투표가 있었고 4월 5일, 6일 사전투표가 있었습니다. 사전투표에서 문제점이 여러 곳에서 지금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파헤쳐지고 있습니다. 공병호 박사를 비롯해서, 그리고 김동수 교수께서는 우리 시청자들이 알아듣기 쉽게 각 격전지마다 아주 잘 분석을 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한국의 언론은 일제히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에 의하면 중앙선관위 본투표일 날 보도보다도 조선일보가 17분 앞당겨서 보도를 했다고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이 한국 언론들이 딥스의 하수인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은, 정말로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정말로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증거들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언론은 하나같이 어디라고 할 것 없이, 문화일보의 박민 사장이 KBS 사장으로 들어간 KBS, YTN의 김백 사장이 들어간 YTN에서도 똑같이 일절 보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꿀먹은 벙어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북의 김일성 대학을 다녔던 분의 얘기는 북의 씨앗 심기가 이것은 확실한 팩트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면은, 박지원이가 2000년에 문화부 장관을 했습니다. 한국의 언론사 사장들을 46명을 데리고 김정일이한테 방북 일주일 동안 8월 12일까지 다녀왔습니다. 일주일 동안 북에 가서 이것저것 구경하고 저녁이면은 음주 가무에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에 의하면은 북한에는 큰 호텔이 3개가 있는데 한 곳은 고려호텔은 외국에서 오는 손님, 고급 손님들을 모시는 곳이라고 합니다. 고려호텔은 고급 손님들을 모시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호텔이 있는데
거기에는 서평양 호텔이라고 주로 종교계 인사들, 종교계 인사들, 개신교 목사들, 천주교 신부들, 불교 스님들, 이런 분들을 모시는 호텔이 서평양 호텔이고, 그리고 이제 양강도 호텔이 있는데, 여기에는 주로 북의 지령을 받고 밖에 나가서 음으로 양으로 직간접으로 인연된 소위 이 첩자들을 묵게 하는 그 양각도 호텔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한국 언론이 취재를 현재 거부하고 있는 것은 탈북자들 이야기에 의하면은 그 씨앗들이 자라서 한 그 지역마다 아파트를 형성을 해서 그 얼굴 모습이 똑같은 사진을 발췌를 해서 자기의 생부인 남한에 있는 유력 인사들에게 보내서 당신 자녀의 생활비를 보내라, 이렇게 해서 생활비를 보내지 않고, 또 북한 인권에 관한 문제, 어쨌든 부정선거 관한 문제 그 외에 북한과 직간접으로 관련된 내용을 보도할 적에는 너희들은 이미 전 세계 앞에 공포를 하겠다, 이렇게 엄포를 놓기 때문에 보도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이렇게 그분은 직간접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국의 언론이 이렇게 보도를 하지 않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약점이 단단히 잡히지 않고서야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좌파 신문, 좌파 농객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해할 것도 없지만은, 우리 자유우파 패널이라고 하는 소위 평론가라고 하는, 며칠 전에 제가 얘기를 해드렸죠. 직접 그 사람들의 이름도 거명하고, 그 이후에 유튜브 방송을 봐도 부정선거에 대한 것은 한마디도 꺼내지 않고 똑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는 소위 이 자유우파 패널 평론가라고 하는 유튜버들, 정말로 따로 제가 방송을 한번 하겠습니다마는, 방송국에 1시간 출연하면은 출연료가 20만 원을 받습니다. 방송국 3군데를 나가면은 60만 원을 받고, 방송국 5군데를 가면은 한 달에 100만 원, 하루에 100만 원 벌고, 한 달이면은 3천만 원의 수입을 올립니다. 그 수입 때문에 그러는 건지 나가서 한마디도 하지 않는 이런 비겁하고 비굴하고 비열한 이런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사라져야 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언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의 지팡입니다. 그 사회가 잘못된 길로 가면은 바로 가도록 권고하고 인도, 지도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한국의 언론들은 씨앗 심기에 걸렸는지, 자기가 뿌리고 온 그 씨앗 때문에 그런 건지, 일체 북한 인권법에 대한 문제, 더더욱 저쪽에 있는 좌불폭세들, 주사파들, 좌불폭세들, 골수 좌파들, 국자들, 이런 사람들은 북한 인권법에 대해서 한마디도 꺼내지 않습니다. 더불어서 국힘에 있는 의원들마저 인권법 강하게 어필하는 의원이 없습니다. 이런 잘못돼 가는 세상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제죠? 일요일날 제가 가고 있는데 거기에 장님하고도 한 서너 시간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별로 여느 때는 어떤 이런 얘기, 정치적인 얘기를 하지 않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이 좌파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체제 전쟁이다. 이 나라 대한민국을 자유가 없는 나라로 만들기 위한 혈안의 적이고,
그리고 국민 민도가 이렇게 낮은 거는 처음 봤다. 양문석이 같은, 박준영이 같은, 박은정이 같은, 조국이 같은, 이재명이 같은 이런 사람들이 나와도 그곳에 이렇게 찍어준다고 하는 거. 정말로 국민이 바뀌지 않으면은, 국민이 이것을 바로잡지 않으면은 아니 된다고 이렇게 힘주어서 분개하는 모습으로 말씀한 것을 서로 주고받았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한국 언론이 이렇게 부정선거의 내용을 알아듣기 쉽게 대수의 법칙이니 평균값이니 퍼센트니 김동수 교수께서 아주 자상하게 설명을 해줘서 저도 그전까지는 대수의 법칙이 어떻게 된 건지 구체적으로 몰랐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김동수 교수의 유튜브 부정선거, 사전선거의 내용을 듣고 알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내용을 한국 언론이 앞장서서 국민을 계도하고 국민을 이끌어가야 할 언론이 왜 이렇게 침묵하는가, 취재를 거부하는가. 이것은 제가 그 현장을 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얘기한 것을 참고 삼아서 완성령이 아니라 진행력으로 유출을 해드립니다. 내가 본 사실이면 그랬다라고 하지만은 그랬을 것이다. 씨앗 심기 때문인가? 이거는 진행력입니다. 씨앗 심기를 했다 할 적에 그게 완성력입니다. 거기에는 증빙서류, 증언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현장을 목격한 그 내용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씨앗 심기 때문인가? 씨앗 심기인 것일까? 이것은 진행령의 문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씨앗 심기가 없었다면 언론이 이렇게 침묵할 수가 있나요? 물론 박지훈이가 46명의 언론 사장들을 데리고 갔는데 어느 신문사 사장이 갔는지 그거는 제가 정확히 다 알지는 못하지만 기사에서 보면은 여러 유수 언론사 관계자들이, 사장들이 거기 북한에 갔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북한은 3개의 호텔이 있는데 애국에서, 남한에서 고급 손님이 오면은 고려 호텔로 그 손님을 모시고, 두 번째는 서평양 호텔이라고 하는 것은 개신교 목사들, 천주교 신부들, 불교 스님들이 북한에 방문했을 때 서평양 호텔로 묵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북한의 지령을 받고 북한과 직간접으로 고첩생활하든 첩자생활하는 사람들은 소위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소위 흔히 우리 한국말로는 빨갱이라고 그러죠. 간첩들이라고 그러고 영어로는 스파이라고 그러죠. 간자, 첩자, 고정간첩을 줄여서 고첩이라고 그러죠. 이런 사람들이 묵는 호텔은 양각도 호텔로 전부 그곳에 지령을 받고 또 그곳에서 가물을 즐기면서 며칠간 쉬었다가 자기 임무를 받고 돈도 받고 여러 가지를 받고 와서 각국에 나가서 자기의 임무를 다 한다고 하는 사실을 김일성 종합대학교에서 졸업을 하시고 북한 김정일이 있면서 선전선동부에서 활동을 했던 분의 이야기에 의하면은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시청자 여러분, 잘못된 것은 한국의 언론이 그것을 파헤쳐서 끝까지 바로 잡아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언론의 사명이 뭡니까? 언론의 사명을 망각하고 있는 이 언론사들, 정말로 저 북녘 땅에 자기의 씨를 심어 놔서 그런 것입니까?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각성을 해서, 그때는 그것이고 잘못된 것은 북한 인권 문제,
이런 걸 다루면서 바른 자세로 한국의 이 선거 문화가 정착이 되지 않으면 내 표를 훔쳐갔는데, 항상 말씀드린 거지만은 7월 17일부터 9월 22일까지 선관위, 부산에 있는 인터넷진흥원, 그리고 국정원 세 군데 관계자들이 선관위 서버와 전산 장비 모든 것을 검토했습니다. 국정원 제3차장은 2023년 10월 10일 오후 2시에 발표를 했습니다. 선관위 서버가 뚫렸다. 둘째, 전산 조작이 가능하다. 투표 한 사람을 안 한 사람으로, 안 한 사람을 한 사람으로. 투표를 100명이 했는데 150명이 했다고 하는 것은 이번에 대구에서 확실히 드러났습니다. 대구에서 드러난 것은 스톱워치를 자유국민께서 두 분이서, 한 분은 들어오는 사람, 한 분은 나가는 사람을 이렇게 체크를 했는데, 자기네들이 체크했을 때, 스톱워치로 체크를 했을 때 95명, 95명이었는데 선관위 전산에는 137명으로 떴더라. 그러니까 42명을 부풀린 겁니다. 이것을 김동수 교수께서 알려준 방법대로 퍼센트로 나눠보니까 민주당에는 59%가 되고, 59%가 되고 국민의힘은 40%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19% 차이가 난 것입니다. 대수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5%가 넘어가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5%가 넘어가는 것은 대수의 법칙이, 통계의 법칙이 아니라고 김동수 교수는 자신 있게 설명을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런 부정선거 내용들이 속속히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언론사가 나서서 취재를 하고 보도를 해야 잠들어 있는 국민들도 잠에서 깨어나고, 아, 이 나라 대한민국을 우리가 정신 차려서 바로 지켜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 썸네일에서 보신 것처럼 한국 언론은 부정선거 취재 거부를 왜 하는가? 그것은 저 곳에 씨앗 심기 한 것 때문인가? 이런 썸네일의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에 공감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고 많은 분들에게 전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